스스로 민주주의 불법 투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시사큐 1부 시작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지원 기자가 지금 보도한 조계사의 피신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지난 15일 있었던 소위 말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얘기 좀 먼저 관련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폭력적이라고 부를 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던 거로 나왔는데 결국 이것은 여론에 놀라서 주최 측이 그만큼 신경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 일단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렇죠. 민노총의 속성상 앞으로도 계속 평화적 시위를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의존해서 법을 집행하면 안 되죠. 법은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다른 사태를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워낙 종편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사라진 것이지 어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볼 때는 다시 폭력 집회가 재현될 가능성 아직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법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죠. 지금 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에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게 이 민주화의 큰 약점이에요. 이제는 법치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 지금 일종의 범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어떤 범법 행위입니까? 이 11월 달에 있었던 집회는 명백하게 소요죄를 적용해야 됩니다. 소요죄를 적용해야 되고 지금 조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범인 은닉 및 범인 도피죄예요. 그것도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에요. 그다음에 경찰이 말이죠. 아직도 공권력을 조계사에 숨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 가지 범법 행위가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인데 이게 국민들한테 주는 그 교훈이 뭡니까? 때를 쓰면 된다. 다중의 협박을 동원하면은 경찰이 쩔쩔맨다 이거 아닙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범법자라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종교 시설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참 고전적인 주제인데 조계사도 정말 고민이 많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또 논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주노총이 약간 파놓은 뭐랄까요, 그런 논리에 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건 우리나라 법이 국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교 일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가지고 우리 인류가 논쟁도 하고 피를 흘린 지가 수백 년인데 그 결론이 뭡니까? 정교 분리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선사시대에 있었던 무슨 소토 같은 성역을 인정하는 나라도 아니고 더구나 소요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걸 꼭 이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을 해가지고 폭력, 협박, 손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집합이란 개념은 이거 무슨 범죄단체를 조직한다는 그런 개념과 다른 다중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정의가 공공의 평온을 해쳤느냐 아니에요. 공공의 평온. 아니 서울 한복판의 공공의 평온을 해친 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이거 적용하고 그러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이제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마다 헌법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결사, 표현, 집회 자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경찰에서는 우리 막으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민노총하고 또 야당에서도 이 논리에 호응을 해서 우리는 평화지킴이를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논쟁거리도 아니죠. 폭력의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위의 자유를 허용하죠. 그러나 폭력의 자유, 소요의 자유를 허용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도 아마 허용 안 하죠. 그러면. 결국 지금 한상균 위원장의 전략은 올해 연말을 계속 조계사 투쟁으로 이끌어서
올해 이번 19대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된 노동법들이 지금 시키려고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지금 그런 전략이 이제 그동안 숨어 있었는데 확실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하겠죠. 왜냐하면 여론이 결정적으로 네. 반민노총 그리고 반야당 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야당은 어떤 꼴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한다. 반개혁 세력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반개혁 세력으로 몰려버리면 선거에서 누구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틀렸고 법률적으로도 틀렸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노는 왜 귀족 노조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가? 새정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새누리당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게 망국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판단에는 동일하십니까? 뭐 제가 덧붙일 필요도 없는 완벽한 시사 해설이네요. 완벽한 시사 해설이네요. 귀족 노조인 민노총과 친노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숙명적으로 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에 그 민노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해가지고 총선에 임했던 사람들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을 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념적 동지들인데 그게 헤어지기는 어렵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주제가 옮겨왔는데 80년대부터 아주 긴 호흡으로 정치권의 명멸을 지켜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후 통첩을 했다. 지금 현재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열을 하고 19대 총선에 내년 20대 총선이죠. 4월 13일에 총선에서는 야당은 결국 다수가 되고 또 여당은 하나로 이렇게 총선이 치러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정치를 보면 꼭 그 총선 직전이나 대선 직전에 당이 분열했다가 또 합쳐지기도 하는 이런 내용을 겪는데 그 핵심은 공천권이거든요. 총선에서 공천권이 누구 손에 가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성명서 그건 읽어봐도 좀 공허해요. 왜 공허하느냐. 그 혁신의 핵심이 뭐냐. 혁신을 하자고 그러는데 또는 그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고 하는데 자리 싸움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건 지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친노 문재인 세력이 지금 헌법과 반대되는 방향의 행동을 하고 있다. 법치를 무시한다. 이런 걸 걸고 아주 거창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거냐. 계속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반대할 거냐. 결판 내자 하는 쪽으로 노선 투쟁을 하면은 거기서 대의명분이 생기는 거죠. 대의명분이 있으면은 탈당을 할 때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자리 싸움으로 비치면은 이게 선악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더구나 선거 막판, 선거 직전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보면은 전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한 명의 평론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군요. 전술 전략은 한반도에서 전술 전략은 이념에서 출발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념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이분하고 문재인 대표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리 싸움 이외에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있다면은 그것을 걸어야죠. 그것을 걸어가지고 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노선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또 하나 이제 중도파, 중진 전현직 의원들이 모인 통합행동 같은 경우에는 자,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동반 사퇴를 하자. 동반 사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얼굴 내세우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친노 세력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총선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네. 저는 다수당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하. 제1야당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의석의 40% 이상을 확보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소위 국회 선진화 조항, 소위 국회 선진화 조항에 의해서 국회를 주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 결재법이라고 그걸 통해서 네. 그렇죠. 예. 이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국회 중심제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예. 그러면 국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 정도의 욕심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욕심보다는 예. 그렇다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질 텐데 거기에 반대하면서 탈당을 하려면은 말이죠. 하려면은 그보다 더한 네.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한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예. 이 신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공천권, 자리 싸움 이걸로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현 난국을 파헤쳐 나가려면 자리 싸움으로 비춰지지 말고 노선 투쟁에서 헌법을 지키는 그런 쪽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좀 더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